안녕하십니까. 저는 숙명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유한규입니다. 오늘은 자폐성향 아동의 행동 지도 중에서 제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자폐성향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참여와 또 전문가를 빨리 협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자폐성향 아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저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협력을 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주 영아일적에 얘가 어떤 상호작용을 엄마 눈을 왜 보지 않지? 왜 웃지 않지? 어떤 그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문가의 참여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영아기 때 특히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기지표 우리가 그 처음에 어떻게 자폐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. 우선 말로 하는 언어가 지체가 될 때, 눈맞춤을 하지 않을 때, 또 이제 엄마가 어떤 접촉을 해주고 우유를 먹이고 하는데 엄마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, 또 엄마의 그 아이를 귀엽다고 얼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, 그럴 때, 또는 점점 이제 크면서 점점 자라면서 소꿉놀이도 해야 되는데 병행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꿉놀이를 친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소꿉놀이를 하지 않는다든지, 또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는 놀이를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떤 기쁨, 슬픔 이런 것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무디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,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언어가 없이 우리가 아이들이랑 웃고 접촉을 통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어떤 위에 얼굴 표정이나 눈맞춤 이런 걸 또 뒤로 뻗댄다든지 이런 그 결함을 보일 때 우리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한 물체를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응시하는 그런 추적이 부족할 때, 결여되어 있을 때, 그 다음에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교적 놀이를 자기가 주도를 하고 또 친구가 주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도하지 못할 때, 그 다음에 손과 손가락을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움직일 때,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단서로 조기에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의심이 될 때 빨리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, 또 신체적인 터치나 이런 것은 굉장히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신체 접촉을 통해서 엄마와 양육자와의 친밀감, 또 교사와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여러분들과 중재를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발달의 유형에는
심지어 생후 몇 달 안에 우리가 미리 알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2년이 지난 후에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어떤 그 새로운 언어를 또는 사회적 기능을 습득할 그런 나이에 갑자기 스탑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날마다 세심하게 사실은 보살피면서 양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거나 또는 그 세심한 관찰을 하지 못하는 그럴 경우에 이때를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그 퍼즐 맞추기나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게 또 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책을 뭐 외우는데 그냥 한 뭐 몇 권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책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가지에 굉장히 열중해서 잘할 수 있지만 친구를 사귄다든지 친구와 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어떤 지표라 생각하고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억자를 발음하지는 못해도 많은 글자를 단어를 읽을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차를 굉장히 나란히 놓는다든지 어떤 그 젠가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쌓는 능력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이긴 하지만 사회적 능력, 그러니까 친구 삼는 거,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또는 결여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돌 즈음부터 우리가 손을 흔드는 동작 빠이빠이 그 다음에 엄마가 손을 젖을 물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손을 꽉 잡고 한다든지 웃어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단서로 결여될 때 단서로 잡을 수 있고요. 손뼉을 친다든지 곤지곤지 잼잼 이게 곤지곤지죠. 이게 잼잼이고 헐럴 이런 거 할 때 엄마의 행동에 양육자의 행동에 모방하기 요거가 부족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 맞춤 깍꿍놀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곰 세 마리가 그죠? 아침바람 찬바람 이런 어떤 손뼉 치는 놀이에 지금 결여를 보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옹할 때 이렇게 밀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 어디엔가 뇌에서 이 버블 속에 들어앉는 것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밀어낸다든지 껴안기를 거절한다든지 또 뭐 반복 행동을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상동 행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또는 이제 그 자기 감정,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서 우울화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배가 고플 때 뭐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지나친 울음으로 표현한다든지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잘하지 못할 때 또는 타인에게 공격적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 머리를 친다든지 어떤 뭐 벽에 머리를 부딪히다든지 이런 자신에게 공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. 자해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빨리 단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또 좌절이 쉽기 때문에 좌절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좌절될 때 그만 통제를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막 우라로 뭐 이상한 울음을 운다든지 이럴 때
달래줄 때 쉽게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었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그 우라를 계속될 때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능력이 굉장히 그 자폐성향 아동에서 중요한 두 가지죠. 약간의 언어 지체를 가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40%나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제한적인 능력이 있고 25~30% 정도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서 약간의 단어를 말하다가 이제 상실되는 거죠. 그래서 어라든지 이런 뭐 반향어를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소통,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반향어를 하고 뭐 울음을 통해서 자기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엄마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엄마의 의사소통을 잘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.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언어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비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비언어적인 제스처라든지 몸짓, 그 다음에 목소리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중요한 것은 강하게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강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마 뭐 이런 어떤 위험할 때 이럴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공감을 엄마가 해주는데 그 위로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엄마에게 잘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어떤 제스처나 몸짓에도 양육자와 어떤 사회적인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,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죠. 그래서 그 의사소통과 사회적 능력 외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동행동인데 다양하게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. 몸을 앞뒤로 흔드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는 아동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고개를 흔드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뭐 물체나 장난감을 흔드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에 이 변기에 물을 계속해서 누르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유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흥미 있는 게 많아서 어떤 화장지 같은 것을 돌돌돌 그 재미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충 이제 그 만족감이 채워지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계속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계속해서 껐다 켰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상동 행동이 우리 이 반복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. 그 다음에 길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에 쉽게 무너지고 심하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뭐 기차 줄을 세우고 젠가를 나란히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나 외우기를 하고 이런 그 상동 행동. 그 다음에 고집과 편견을 심하게 나타나서 참 이렇게 다루기가 힘든가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무서워하다가 또는 그 믹서 소리, 블렌더 소리 이런 소리에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느 때 겁을 내고 좀 무섭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. 그렇지만은 너무나 뒤집어지게
뒤집어지게 지나치게 또는 그 진공청소기에 집착하는 경우 계속 그거를 자기가 한번 해보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엄마에게 진공청소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. 또 뭐 열차 시각표를 막 외운다든지 전철역 이름을 막 외운다든지 그런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보이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주제에 큰 흥미를 보여서 이제 한 가지로 뛰어나게 우리가 잘 이끈다면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이끌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폐성향 아동을 수용하고 이러한 그 특징을 감각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그 냄새나 맛이나 특수한 그 옷감이나 이런 까칠까칠한 이런 것에 굉장히 심하게 반응하고 울부짖고 또는 뭐 파도 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넘겨도 될 것을 뭐 그런다든지 찬 것에 고통을 느껴야 되고 뜨거운 것에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무감각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과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신지체처럼 그런 보일 때도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많은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부모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. 어린 정서적인 한계도 있고 능력적인 한계도 있어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그럴 때가 있죠.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떻게 친밀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의 그 성향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친밀하게 행복하게 지내느냐가 관건이죠. 왜냐하면 이것은 평생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아이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때는 엄마가 깜짝 놀라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길 거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자폐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듣고 심지어는 우리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강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염색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폐 성향 아동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전문가에게 일단 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가장 그 좋은 치료 내지 일생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이 자폐 성향을 내가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쉼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. 그래서 이런 그 과잉 행동이라든지 아이가 충동성,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공격하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발로 차고 또는 선생님을 발로 차고 또 나를 때리고 이렇게 분노 왜냐하면 좌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가 이 몸으로 다 나타나고 이렇게 되겠죠. 이런 특징 또는 뭐 이렇게 뭐 이식증 뭐 종이를 뜯어 먹는다든지 돌을 먹는다든지 그런 이식증, 변비, 설사, 위장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때 관건은 빨리 중재를 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
함께 합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,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